됐죠? 근데 군집 분석 말고 클러스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게 클러스터링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군집으로 묶어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분류라는 게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디시전 트리.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행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돈 빌려줘야 되는지 안 빌려줘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서 진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용상태가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써요. 그러면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 반, 나쁜 사람 반을 가지고 집어넣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로 막 돌려주면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자, 월소득에 따라서 213만 원 이상 이런 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거의 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한 명 빼고 다 좋은 사람이죠. 다 돈을 제대로 이자 납부하고 다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요 룰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213만 원 미만이면서 직업이 CDEF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빌려주면 안 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라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얘를 돌려주면 이런 규칙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야, 우리는 신용 상태에 따라서 돈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할 때 이거 어떤 게 필요한지 좀 하고 싶어요 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결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 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돌려서 이런 규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져요.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대출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이거. 언제 쓰냐면은 CPA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회계, 세무, 재무 쪽 파트 쪽에 이거 많이 써요. 뭘 많이 써요? 신용불량자 체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밑 단계에서 막 하겠죠. 근데 올라가면 매니저가 되면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신용을 해줄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관리해주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요즘 대표적으로 하는 딥러닝, 그 다음에 인공 AI,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자, 신용상태, 돈을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 요걸 갖고 돌릴 수도 있다 그랬죠. 신용상태가 좋다 나쁘다 해서 요런 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람들 머리는 어떤 규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이나 이거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긴 안 나왔네. 우리 머리는 요게 뉴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뉴런, 뇌세포.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죠. 우리 머리는 뉴런하고 뉴런들이 수억 개의 뉴런들이 막 묶여가면서 전기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러잖아요. 뇌과학자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뭔가를 결정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인공신경망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조그만한 동그라미들 있죠. 요거를 뇌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값을 집어넣어요. 값을 집어넣고 막 돌리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뭔가가 막 만들어지면서 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I라는 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계속 100% 맞출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틀리겠죠. 처음에는 값이 틀려요. 처음에 막 값을 집어넣으면 100개 중에 한 10개 맞추나 20개 맞추나 이래요. 그럼 10% 20% 정확도가 나오죠. 그럼 얘가 학습을 합니다. 야, 이 뇌 뉴런 있지? 이 값을 조금만 조정해봐. 0.1점 올려줘. 그리고 또 돌려요. 그랬더니 이제 25% 맞추네? 그럼 다른 것도 또 돌려볼까? 그러면서 뇌세포에 있는 뇌세포, 뉴런이라 그러는 거에 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맞춰 나가는데 이 뉴런이라는 거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자기가 학습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뇌세포처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둑판을 엄청나게 많이 수십만 판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돌리면서 그러니까 100% 맞출 때까지 계속 돌려나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한 거를 기억해 뒀다가 두면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대출을 해줘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대출해줘도 돼 안 해도 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결정했어? 잘은 몰라. 그렇지만은 컴퓨터 시스템에 넣었더니 100% 다 맞추네 이 컴퓨터가. 그러면은 맞추면 되는 거 장땡이잖아. 안 그래요? 맞추면 장땡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알파고가 왜 거기다 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기잖아. 그 개념이에요. 설명은 못해. 한때가 근데 거기다 두면 이긴다는데 뭐라 그래? 두면 이긴다는데 확률적으로. 그래서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기잖아. 사람을 다 이기잖아. 할 말이 없죠. 맞춘다는데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맞춰요? 이게 눈목자하게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컴퓨터는 그냥 맞추면 되는 거잖아. 100% 다 맞춰서 무조건 이기면 장땡이잖아.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게 AI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 설명해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는 게 인공신경망이고 똑같은 개념인데 야 나는 그거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해. 규칙이라는 걸 좀 필요해.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너는 월소득이 213만 원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것 같아. 너는 연령이 좀 낮아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쓰고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맞추는 게 장땡이야. 그럼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저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딱 가서 저 이 사건 좀 맡아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승소 확률이 5번 중에 3번은 이겼고 2번은 진 것 같아요. 3번은 이겼네? 그럼 내가 맡을게요. 이렇게 갑니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했던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도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값이 1번이냐 2번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얘는 비슷한 거를 홀수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KNN이라고 불러요, 얘가.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3개, 5개, 7개. 그러면서 그 중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예스냐 노냐를 결정을 해서 이거죠. 케이스 3이면은 3개를 골라내요. 비슷한 거. 그렇게 해서 불량, 정상, 정상이면 정상에 가깝구나 이 케이스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끄집어내서 찾아서 그 중에서 3개 중에 2개가 판단되는 걸로 가자. 또는 5개 중에 3개 이상 가자.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이 사례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라는 것도 있고 인공지능도 쓰고 이런 시스템도 쓰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규칙들을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 얘도 아까 전에 봤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은 어떤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정상 부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회계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마이닝은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메일 또는
콜센터 상담 요즘 다 녹취합니다. 알죠? 녹취하는데 녹음하면 음성이 남잖아요. 음성을 텍스트로 다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요즘 시스템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번역하는 거 사람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번역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언어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그 어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또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 선거철이죠. 선거철인데 내가 긍정적인 답변이 사람들이 많나?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감정 분석을.